2시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저희는 처음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계 상황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상황실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여기에 탈모 방지 화장품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코로나냐 아니냐 이렇게 양분됐는데 지금 네. 이 바이오니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겠다로 보이거든요. 어떤 네. 이슈인가요? 이제 사람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게 몇 가지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성인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정력에 대한 부분, 제약에서 나온다라면은 네. 상당히 화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미용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남녀 공통된 것이 탈모일 겁니다. 탈모에 확실한 약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팔 거라는 그 기대감, 바로 그 기대감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것도 물음표가 간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 보면은 네. 이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백신의 효용성이 입증이 되는 걸까? 그래서 백신 관련주, 특히나 mRNA 관련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새로운 백신이 나온다면 어느 회사에서 나올 건가?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치료약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건이 이슈로 최근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회사 중에 백신 관련 mRNA 자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또 부합돼서 1차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도 또 자회사 써나젠이라고 해서 치료제 개발 진행 중이다라는 또 뉴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탈모 증상 완화할 수 있는 기능형 화장품이다 해가지고 네. 또 유럽 진출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 딱 맞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 이슈가 꺼질 만하면 저거 이슈가 나오고 맞아요. 또 치료제 백신 끝날 쯤 되니까 또 이제 탈모에 관한 것이 나오고 지금 이슈에 맞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바이오니아라고 하면은 네. 코로나19 치료제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진단키트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타 진단키트주들이 그 모멘텀 하나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구간 바이오니아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모멘텀을 더해가면서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소위 최근 시장에서는 한물 간테마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 매출은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놓고 보면은 그래. 매출은 계속 코로나가 있는 동안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모멘텀 거래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탈모 관련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력에서 비롯됩니다. 바이오 벤처 1세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이오 벤처에서는 거의 첫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상장. 네. 그런데 생명과학 그리고 분자 진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건강 제품도 좀 나온단 말이죠. 이 업력이 맞는 그런 사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과연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걸맞는 것이냐가 가장 초점인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다만 바이오틱스라는 이 부분, 건강 제품이죠. 여기에서 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하더라도 좀 더 갈 여력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네, 저희 노바님께서 바이오니아는 진단키트, 진단시약, 진단장비를 모두 하는 회사입니다라고도 글 올려주셨고요. 탈모에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이 코로나 이슈와 탈모까지 더해진 바이오니아 완급 조절은 필요하지만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셨어요. 네, 이 종목은요. 지금부터는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고점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언코 얘기하죠. 네. 여기서 끌고 가서 따블 먹을 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단기로는 더 올라갈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자, 어디에서 팔 건가를 생각하는 보유자 영역이래. 깊숙한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단기 정도, 뭐 제가 말하는 건 단타 뭐 3%, 5% 이게 아니고요. 네. 뭐 한 일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뭐 이런 정도 예, 수익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꼭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죠.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작년 3월 달 어떤 종목이든지 작년 3월 달이 최저점이죠. 오, 그렇죠. 예,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3월이고요. 네.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도 않네요. 엄청 올랐나 봐요. 예,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네, 요 보시면은요, 작년 3월 달 작년 3월 13일에 6월,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6월까지 떨어졌습니다. 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15배거든요. 대부분의 종목이요, 10배 대시세 나면 10배 나면 끝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세에 맞는, 지금 이슈에 맞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 이상을 더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최고점이 뭐 8만 원 선까지 오늘 터치를 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한 10만 원 가까이, 9만 원 넘어가는 선 정도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중기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라. 그 부분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도 분출이 됐고 그리고 이슈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 영역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나눠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인테크닉스 다뤄볼게요. 더 이상 매니아폰 아닙니다. 바로 폴더블폰 이야기인데 어제 정수현 아나운서가 그랬어요. 주변 친구들도 이 폴더블폰 사전 예약을 하면서 네. 옛날에는 한번 트렌드 세터라고 해야 되나요? 신기한 걸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폴더블폰을 썼다면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완전 자리매김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폴더블폰 대세가 될까요? 갖고 싶죠?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예, 저 직접 봤습니다. 네. 제 친구가 SK텔레콤 관계에 있어가지고요. 네네. 예,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봤는데 저도 탐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앞으로 그만큼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점유율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면 당연히 그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파인테크닉스 관련주로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팽창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폴더블폰 패널, 그 화면이요. 패널 같은 경우 급성장,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레포트로 나왔는데 출하량이 1,000만 대. 이거는 기존에 계속 업 레포트가 나왔는데 요번에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어제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성장 가능성 누구나 예상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예측치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예,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 그럼 주가는 한 단계 레벨 업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좀 이번엔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단순히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저 폴더블폰을 갖고 싶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색을 살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정말 우리 여심도 잡고 소비자들의 취향도 색깔로서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흐름을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테마하면은요, 네. 진짜 수십 개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도주가 있고 대장주가 있으면 그 뒤에 따른 동생 종목들이 다 나오는데 별거 다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얼마 벌지도 못하는 회사까지도 나중에 동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항상 주도주이자 대장주 그들 종목을 위주로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 몇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슈로 삼는 종목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용 메탈 플레이트, 즉 소위 이 케이스라 그래야 되나요? 네. 예, 기본 골격 이것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 뭐 당연히 들어가니까요. 매출단이 높아지는 만큼 이 회사도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H 바텍 접히죠. 이 접히는 부분을 갖다가 두 개의 패널을 이어주는 그 힌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필요한 종목이겠죠.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오늘은 좀 약화가 됐는데요.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급등을 했는데 폴더블폰 전용 보호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증시
내부에서는 관심주로 좀 많이 엮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해서 FPCB, 즉 연성 회로기판이요. 네. 예, 그 회로기판도 항상 들어가죠. 이렇게 딱딱한 거 말고 휘어지는 그런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 네 종목에 관심을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대표 종목 꼽아주셨고 오늘 저희는 그 안에서 파인테크닉스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오늘 장에도 20% 넘게 급등하다가 현재는 한 15% 정도의 상승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신고가입니다. 출시 후에 반응을 보면서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다음 또 랠리를 노려볼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시 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네. 일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고요. 레포트 발이거든요. 일단은요. 예, 소위 네. 레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주변에 시선이 한꺼번에 집중이 됩니다. 최근 더군다나 올 들어와서는요. 하나의 뉴스가 된다면은 하루 이틀의 급등 이후 어느 정도 조정이 분명히 나오는 스타일이 주가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주가 흐름 잠깐 보실게요.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 역시요. 작년에 1,600원에서 지금 12,000원입니다. 거의 10배죠. 제가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시사라고 하면 한 10배 근처까지 간다라는 전제하에 이 종목은 좀 추가 여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성장 산업 안에서 지금 이제 개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한 번 더 쏜다라는 쪽에 초점을 저는 맞추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거래량이 솟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이 정도 끝나더라도 내일 상승 출발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확률상. 그런데 여기서 추가 상승은 일단 단기적으로 접고 여기서 그러면은 나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은 잠시 보류 네. 하시되 좀 조정이 들어오면 관심을 기울이시라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은요. 5일선 정도 조정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의 경우에는 5일선이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가격선에 눈여겨보자 이야기해 주셨고 일단 대표님이라면은 차익 실현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맥스트입니다. 메타버스 열풍은요. 이 맥스트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인데 오늘까지 6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오늘 또 마침 보유예수 물량 237만 주가 풀린다고 하는데 맥스트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풀리니까 사야죠. 단호하시네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 6개월 보유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점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전후에서 저점을 찍고요. 네. 거기서부터 일정 부분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압니다. 성장 산업은 성장 산업인데 돈 봐봐. 네가 번 돈 좀 보여줘. 즉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예요.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 예수 물량 분명히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차트 잠깐만 보실게요. 보면은 8월 초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내리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 왜 그랬을까? 예, 보호 예수 물량을 갖다가 염두에 둔 매도가 좀 어느 정도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뭐 대차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위 이거를 어느 정도 뭐 나름대로 그거를 가상 계좌로 해서 어느 정도 매도가 미리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요. 오늘 바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음 주 초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돌려 세우는 흐름을 단기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맥스트 오늘 나온 237만 주 보유예수 물량은요. 한 달 동안에 보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상장한 이후에 한 달 동안 매도하지 못했던 분들의 물량이 오늘 출회됐을 수도 있었고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유예수 물량이 빠져나올 걸 예상해서 미리 매도하신 또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도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매수 기회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 잡아서 한 번쯤 접근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주가 이러한 악재는 선 반영되었다. 여기서요. 제가 공부 같이 한번 해보죠.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어저께까지 올라갔어.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쏟아집니다. 아. 예, 이거를 높게 팔으려고 여태까지 끌어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까지 일정 기간, 지금 뭐 거의 20일 동안 빠졌으니까요. 조금 빠져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예상한 선 조정, 선 매물이 나왔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맥스트 같은 경우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은 후자 쪽이죠. 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지 오히려 여기에서 아래로 던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많이 내려왔다. 가격대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나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 저점을 어느 정도 보여줄 때 그때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성호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그래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도 눈여겨봐야 될 거고 네. 일단 지난주에 급락장에서 이번 주에는 반등장으로 바뀌긴 했지만 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그러니까 시장을 믿지 말고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요? 저는 일단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요? 일단 저는 저점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지수 저점은 지난주 금요일 날 쳤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 안에 있어서 추가 상승을 여기에서 염두에 둔 매매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악재는요. 이미 아는 악재는 악재로서의 반영이 아니라 변동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잠깐 차트 먼저 잠깐만 보실게요. 뭐 일단 제가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하락은 일단 뭐 헤지 펀드라든가 해외 파생 쪽에서 공격이 들어온 건데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소위 이 두 개의 흐름을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상승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단기로 토해낼 거 다 토해내서 단기 물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 전략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야, 중요한 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요만큼 올랐으니까 나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저점을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봐야 그 지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올라갈 폭이 좀 더 크다라면은 지금 오히려 저는 가지고 있는 물량은 더 가지고 가는 전략 그리고 혹은 저가 매수도 종목별로 가능하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순환매 흐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특별히 어느 섹터, 어느 업종을 가리지 않는데 저는 최근에 대체 에너지 관련주 이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풍력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그중에서도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수소와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경우 같은 연결고리에서 생각하면 꼭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투자 집행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런 대체 에너지 쪽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저점 잡은 이 두산 퓨얼셀을 비롯한 대체 에너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성호 파트너님은요.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서도 올라와 줄 것이고 그 안에서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를 눈여겨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